미향은 왜 기억을 잃은 공기철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고 30년 동안이나 좁은 구석방에 가두고 미싱질을 시키며 학대해왔을까요? 공기철은 분명 온정동 사람들에게 베풀기만 하던 선한 의사였는데 미향이 가슴속에 품어온 피 맺힌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미향의 소름 돋는 학대 뒷이야기와 한성미의 사이다 활약, 그리고 준혁이 태양그룹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펼칠 반전 시나리오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 방송된 39회 엔딩, 그야말로 한편의 수사물이었습니다. 정한과 대한은 온정파출소의 도움을 받아 지난번 기철이 전화한 공중전화의 위치가 성담시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한과 선혜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영상에 드디어 공기철의 얼굴이 보이자 선혜는 두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영상에 나온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선혜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맙니다. 영상 속 여자는 기철을 마구 밀치고 때리며 집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바로 나선혜도 잘 아는 단골 고객, 성담시에서 수선집을 한다는 조미향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향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 왜 이렇게 학대하며 데리고 있었을까요? 더구나 공기철은 온정동에서 유명한 환자들에게 인수를 베풀던 의사로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미향은 최근 기철이 사람극장을 본 후 정한의 병원에 전화한 일로 엄청나게 화를 내며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혹시라도 정신이 돌아와 30년간의 진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요. 기철이 약을 안 먹으니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자 오빠가 이 약 안 먹으면 죽는데 미쳤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의문의 약을 강제로 밀어넣던 조미향의 행동은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미향이 오빠를 잃은 슬픔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미향의 잔인한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이유는 선의가 만든 지독한 오해와 질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30년 전 월선동에 살던 미향의 남편은 말기암으로 고통받으며 생을 마감해가고 있었고 휴머니스트 의사 공기철은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왕진을 다니며 정성껏 돌봤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끝내 끔찍한 고통 속에서 떠나자 정신이 나가버린 미향은 기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약을 잘못 써서 혹은 치료를 잘못해서 내 남편이 갔다고 삐뚤어진 오해와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온정동의 인꼬부부로 선혜와 행복하게 잘 사는 기철을 보며 미향의 질투와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왕진길에 차 사고로 기억을 잃고 쓰러진 공기철을 발견한 미향이 그가 기억을 잃은 걸 알고 나선혜에게 연락하지 않고 죽은 남편의 이름인 문식에 자기 성을 넣어 조문식이라고 한 뒤 이웃 주민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모르는 성담시로 이사를 한 겁니다. 미향은 기억 잃은 기철에게 새 이름과 사고가 난 상황을 계속 가스라이팅시켜 기철의 뇌에 새로운 기억을 심었습니다. 30년간 구석방에 가두고 미싱질을 시키며 마구 학대해왔던 것도, 정신이 돌아올까봐 기억을 억누르는 약을 매일 강제로 밀어넣은 것도 모두 이 삐뚤어진 원한의 복수극이었던 셈입니다. 나선혜의 약국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가증스럽게 약을 짓던 행동 역시 네가 평생 찾아 헤매는 남편, 내 밑에서 미싱질하고 있다라는 악마 같은 우월감을 즐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아마 정신이 맑아진 기철이 그 집을 박차고 나와 가족들이 품으로 찾아오거나 경찰과 가족들이 기철을 구하러 성담시로 향하게 될 듯합니다. 한편 온정동 가족들의 묵은 갈등도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남편 동익과 성미의 관계를 오해해 동숙과 대한의 상결례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세리. 성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성미는 동익과 세리, 정한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대학 시절의 기억까지 소환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후 전문가답게 동익의 결핍된 마음을 분석해 세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줍니다. 성미의 분석을 들은 세리는 동익의 속마음을 이해하며 앞으로 부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족 전문 상담의사 성미가 세리에게 들려준 명품 심리 분석이 빛을 발했는데요. 남편분이 놓지 못하는 건 첫사랑이 아니라 상실과 좌절을 겪었던 20살의 자기 자신이자 그 시절의 결핍이라며 지금 남편분 옆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지지해주는 헌신적인 아내가 있다는 말로 세리의 다친 마음을 완벽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활약 덕분에 세리는 못 이기는 척동익과 화해의 길로 들어섰고 주 1회 부부 상담까지 약속하며 두 집안의 깊은 오해를 풀고 화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더불어 이들의 갈등 때문에 껄끄러웠던 대한과 동수 커플 역시 현실적인 결혼 고민에 무게를 덜고 합가 계획을 세우며 한 발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끊어질 뻔한 주인공 주아와 현빈이 다시 이어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회사로 가기 직전 현빈은 주아를 만나 태양그룹 패션 사업부가 위기이니 함께 지켜보자고 주아에게 다시 함께 일할 것을 애타게 제안했고, 두 사람은 비즈니스를 핑계로 다시 한번 운명적인 재결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앞날은 결코 평탄치 않아 보입니다. 바로 준혁의 출생의 비밀이 태양그룹 전체를 날려버릴 시한폭탄처럼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자신이 태양그룹 창업주의 숨겨진 핏줄, 즉 사생아 혼외자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사장 혜수는 준혁을 내 동생이라 부르며 껴안았는데요. 외롭게 자란 두 사람이 남매로 거듭나는 이 장면을 보는 시청자들도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백 이사는 준혁을 이용해 패션 사업부를 통째로 날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혁은 잠시 부와 권력의 욕망 앞에 혜수와 백 이사를 대립하게 만드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본성이 착한 준혁이기에 결국 마음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 이사의 악랄한 음모로부터 위기에 빠진 태양그룹을 멋지게 구해내는 결정적 활약을 펼치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제 앞으로 10회 정도를 남기고 있는데요. 갈등이 조금씩 해결되며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미의 활약으로 평화를 찾은 온정동 가족들이 이제 과연 공기철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을까요? 태양그룹 패션부를 구하기 위해 회사로 돌아오게 된 주아는 현빈과 어떻게 될까요? 동숙과 대한은 무사히 선혜의 집에 합가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